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은 오늘 밤 거짓말의 세계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랑을 해서 여자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랍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고 제가 원래 잘 우는 편은 아닌데 이 에피소드를 읽고 좀 울었거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알고 있지만 마음 아픈 느낌. 그래서 너무나 공감이 되어 슬픈 감정이었어요. 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지난번 에피소드를 먼저 읽고 오늘 에피소드를 듣는다면 감동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의 방 저녁. 에나와 이치카의 손에 이끌려 마코토가 방으로 들어온다. 즐거워하는 에나와 이치카. 테이블에는 칠면조 구이를 비롯해 갖가지 크리스마스 요리가 놓여 있다. 마코토. 이 요리는 다 뭐야? 에나와 이치카가 자랑스레 모두 같이 만들었다고 대답한다. 놀라는 마코토.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다고 이치카가 말한다.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난감해하면서도 즐거워 보이는 아오이. 스바사. 자, 마코토도 왔고 다 같이 건배하자. 이치카. 샴메리도 준비했답니다. 에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에나가 샴페인을 꺼낸다. 당황하는 아오이. 안 돼.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줄 알아. 불만스러워하는 에나와 다급하게 막아서는 아오이의 모습에 활짝 웃는 이치카와 스바사. 마코토도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예시. 각본대로 할 필요는 없음. 자연스러운 연기로 흐름에 따라서. 12월 24일 오후 6시. 마코토가 에나의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동아리 부원 5명이 전부 모였다. 에나의 가족은 모두 외출했고 집에는 우리뿐이었다. 에나와 이치카는 들떠서 마코토를 안내하고 요리가 준비된 에나의 방에서 왁자지껄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작했다. 이치카가 요리를 덜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에나는 모처럼 이렇게 다 모였으니 괜찮지 않겠냐며 집에 있던 샴페인을 꺼내왔다. 아오이가 기겁하며 에나를 말렸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마코토는 미소를 지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동자 깊은 곳에서 가만히 웃었다. 어느새 나는 마코토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러자 마코토도 정말 그렇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하고 대답했다. 마코토가 아무런 근심도 없는 모습이라 나는 안심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모두에게 말하고는 혼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마코토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복도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1월 18일 오후 6시 21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 걸 마코토가 의심하지 않아서 나는 정말로 안도했다. 마코토의 어머니에게 간단하게 연락한 뒤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모두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날의 일을, 마코토를 병실에서 발견한 날의 일을 떠올렸다. 어떻게 된 거야? 전학 관련 일로 학교를 쉰다던 마코토가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아오이는 마코토의 계정을 사용해 마코토인 척 내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대체 뭐가 뭔지 통 영문 모를 일투성이었다. 마코토가 병실에 있는 이유도 모른다. 가벼운 상처나 질환으로 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개인 병실이다.
마코토는 단지 불면증이라면서. 질문하자 아오이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미안. 아니야. 그럼 대체 나르콜렙신이라고 들어봤어? 가끔 영화에 나오는 그거. 사실은 스키시마 그 병이었어. 돌발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하지만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아오이! 나는 냉정하게 설명하려 애쓰는 아오이에게 다가갔다. 아니지? 뭐가? 그거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말해줘, 아오이. 대체 마코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나도 모르게 아오이의 교복 소매를 붙잡고 물어보자 아오이가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거짓말 아니야. 스키시마는 줄곧 돌발적으로 잠에 빠지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 그럼 더 일찍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숨긴 거냐고. 그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일부러 마코토의 계정까지 사용해서 마코토가 거기 있는 것처럼 꾸미고. 단지 잠이 드는 병이라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숨길 필요도 없다. 내게 털어놓으면 된다. 놀라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마코토를 싫어하게 될 리도 없다. 그런데 마코토와 아오이는 무리해 가면서까지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건 즉 마코토 설마 많이 안 좋은 거야? 교복 소매에서 손을 떼고 조용한 말투로 물었다. 아오이가 나를 보았다. 그렇지 않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넌 왜 울려고 하는 건데? 그 말에 아오이가 흠칫했다. 손으로 눈가를 닦더니 다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아오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세상의 냉정함이나 남들이 무심코 드러내는 악의를 잘 알아채는 편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 냉담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었다.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그 아버지가 사라지자 공원에서 남몰래 혼자 울었던. 병실이 건조해서 눈이 빡빡한 것뿐이야. 공교롭게 지금. 되돌아보니 공원에서 우는 아오이의 모습을 봤을 때였다. 결코 남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요령없고 착한 이 친구 곁에 계속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오이, 왜? 넌 언제나 우리를 지켜준 거지? 이상한 어른이라든지 불순한 생각으로 접근해오는 사람들에게서. 마코토의 병을 숨기려고 한 것도 분명 그런 거지? 넌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 거지? 하지만 부탁이야. 진실을 알려줘. 아오이는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았다. 결국 내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아오이에게도 한계가 있었으리라. 언제까지고 혼자서 끌어안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침내 아오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보는 오랜 절친의 눈물이었다. 아오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뭐? 아오이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키시마 병이었어. 아오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건 알고 있었다. 마코토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건
이곳에 찾아왔을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아오이가 해준 얘기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3월에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 그래서 남은 날이 1년? 아오이가 자세를 바로잡고 당황해하는 나를 마주보았다. 아오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뭔가를 각오한 모습으로 다시 내게 말해주었다. 마코토가 올해 3월 병으로 시한부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도 모두 털어놓았다. 여름방학 무렵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그걸 아오이가 알아차렸다는 것. 그래서 둘이 협력해 필사적으로 감춰왔다는 것. 전부 마코토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 나는 평정심을 잃고 말았다. 어떻게든 부정하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 거짓말. 마코토는 전혀 그런 내색 안 했어.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으니까.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네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세계에서는 스키시마의 병은 존재하지 않아. 아오이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자 마코토와 함께 지낸 날들이 내 앞에서 소리 없이 되살아났다. 마코토가 마음을 전했고 어느새 함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연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마코토는 줄곧 병을 끌어안고 있었다. 나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영화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병을 감춰왔다. 전학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전부 들은 나는 침대에 잠들어 있는 마코토로 시선을 돌렸다. 무심코 손을 갖다 댔다. 따뜻하다. 숨도 잘 쉬고 있다. 호흡하면서 살아있다.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그렇지 않게 된다니. 현실감은 아득히 멀기만 했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영화라면 지금 어떤 장면인 걸까? 가슴이 아프게도 이건 영화가 아니었다. 괴로울 정도로, 아플 정도로 현실이었다. 그날 마코토가 동아리실에서 잠들었던 건 역시 그래서였구나. 거짓말해서 미안해. 병의 증상이 나타났던 거야. 그걸 나와 보건선생님이 감춘 거고. 그렇게 나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무슨 생각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세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시계 초침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모래시계에서는 모래가 떨어져 내린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게 아오이가 물었다. 어떻게 하다니 뭘? 내가 들킨 게 잘못이지만 스키시마의 일을 알게 된 이상 넌 결정해야 하니까. 그건 네가 병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걸 스키시마에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할 건지. 앞으로의 일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스키시마가 깨어나기 전에. 나는 지금 방관자가 아니라 분명히 당사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당장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마코토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아오이가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허락된다면 내 눈으로 마코토의 현재 상태를 인지한 뒤 결정을 내리고 싶었다. 알았어.
그럼 내 면회증 줄 테니까 이거 달고 있어. 만약 스키시마가 깨어나면 그때 일은 너에게 맡길게. 아오이가 돌아가고 병실에 나와 마코토 둘만 남았다.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코토를 바라보았다. 밖에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실내에도 비가 내렸다. 보슬보슬이 아니라 뚝뚝 내 손에 떨어져 내렸다. 마코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온갖 상황이 내게 현실을 일깨우고 있었다. 병실, 잠들어 있는 마코토, 오랜 친구의 눈물. 평범하다고 여겼던 마코토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늘. 자신이 더 괴롭고 슬픈 게 분명한데도 마코토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 했다. 전학을 가서 멀어진 걸로 만들어 스스로 과거가 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마코토의 비밀을 알고 말았다.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 마코토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앞에서 굳이 모습을 감출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하잖아. 네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세계에서는 스키시마의 병이 존재하지 않아.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게 있어 최선의 선택이었다. 조금 전 아오이가 한 말이 무게를 지닌 것처럼 내 마음속에 와닿았다. 아오이는 사실과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마코토의 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마코토는 어떤 심정이 될까? 지금까지 마코토는 내가 마코토의 병을 모르는 세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옳은 선택일까? 마코토가 지키려 한 세계를 내가 허물어뜨려도 되는 걸까? 내가 마코토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상대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이기심으로 망가뜨려도 좋은 걸까? 인간의 본질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했을 때에야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괴로운 상황임에도 마코토는 나를 먼저 생각했다. 마코토는 그런 사람이었다. 삶의 마지막까지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마코토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런 것이었다. 나는 손에 힘을 꼭 주고 마코토를 바라보았다. 이 세계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수없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마코토처럼 마지막까지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마코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선택은 간단하다. 내 소망이 아니라 마코토의 소망을 우선하자. 마코토에게만 거짓말을 짊어지게 하지 말자. 나 역시 거짓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다. 마코토에게 보호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야말로 마코토의 세계를 지켜줄 테다. 마코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 하는 거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정의라고 마음을 굳혔다. 지금 분명하게 결정했다. 정확히 정했다.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쉽다. 이 결심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계속 실행할 뿐이다. 결심을 굳히고 다시 마코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감정은 나를 휘젓고 장난질을 쳤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코토의 거짓말을 지켜주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마코토와는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괜찮을까? 지금 이 순간만은 내 감정에 솔직해져도 괜찮을까? 마코토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서 침대로 다가갔다. 마코토의 가슴에 가만히 내 몸을 포겠다. 목 깊은 곳에서 오열이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느새 나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아직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는 이 울음소리에 마코토가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눈을 뜬 마코토는 병실에 있는 나를 보고 놀라겠지. 하지만 분명 모든 걸 알아차리고 안아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결심을 뒤집고 너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마코토는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깨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끄러운 듯 웃어주지 않는다. 가슴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다가 겨우 눈물을 멈췄다. 나의 선택을 아오이에게 말해주려고 병실을 나왔다. 다음 날 방과 후에 마코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동아리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나 또한 평소와 똑같이 대했다. 마코토를 놀리고 웃고 함께 영화를 촬영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결코 쫓아가거나 하지 않았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마코토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다. 아오이에게는 내 결정을 알려주었다. 아오이는 알았어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마코토가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날의 메시지도 아오이와 자연스럽게 남겨놓았다. 마코토의 의식이 없을 때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금처럼 메시지를 교환했다. 마코토와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마주 웃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1초 1초가 너무나 소중했다. 마지막을 자각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더없이 애틋하고 소중했다. 하지만 마코토가 학교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리실에 얼굴을 비치는 일도 드물어졌다. 그리고 12월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오랜만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뒤 말했다. 실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일정이 앞당겨져서 올해 안에 외국으로 나가게 됐어. 학교에는 이제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동아리 활동도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그 이야기는 이미 아오이에게 들었다. 오늘을 위해 세세한 논의까지 마쳤다. 한편 사정을 모르는 에나와 이치카는 순수하게 아쉬워했다. 마코토가 못내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한 사람씩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마코토. 나는 그렇게 말했다. 마코토의 세계를 지켜주기 위해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전했다. 촬영할 때는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요구했으면서 정작 나는 몸이 굳어지는 바람에 어딘가 어색하게 대하고 말았다. 그때 아오이가 끼어들어 농담을 해준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어 모두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마코토가 안심하는 것 같았다. 무사히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나도 아오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에나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 마코토를 초대한 것이다. 마코토는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거절하겠거니 했더니 마코토는 그날 봐서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일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모두 함께 사진을 찍고 교문 앞에서 헤어졌다. 나는 마코토와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임을 의식하자 애달픈 마음에 마코토의 손을 꽉 힘주어 잡고 말았다. 마코토도 다정하게 내 손을 꼭 마주 잡아주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실은 과거에서 온 빛이야. 그렇게 말하고 마코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웬일인지 약간 감상적인 말을 꺼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밤하늘의 저 빛은
실은 몇십 년도 더 전에 흩뿌려진 과거에서 온 빛이라고 했다. 마코토의 입에서 과거라는 말이 나오자 슬펐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공원에서도 역 플랫폼에서 배웅을 할 때도 마코토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코토가 탄 전철이 떠나기 전까지였다. 역 플랫폼에 혼자 남아있을 때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말았다. 다음 날부터 마코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일정이 앞당겨져 급히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마코토네 반 담임선생님이 공지를 했고 그 얘기가 우리 반에서도 약간 화제가 되었다. 그런 소문은 며칠만 지나면 사라진다. 수업을 빼먹고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마코토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만 했다. 마코토의 상황을 내게 알려주려고 아오이는 자주 병원에 찾아갔다. 마코토는 입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병동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마코토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약속을 희망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내게도 희망이 있었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세계에서 마코토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마코토가 오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 사흘 전이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고교생 영화 콩쿠르에 출품할 영화를 편집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종업식을 눈앞에 둔 그날 아오이가 내게 말했다. 스키시마,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 못 올지도 몰라. 마코토가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생각이 있었다. 파티는 꼭 이브가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당일이나 다음 날 해도 상관없지 않아? 에나와 이치카에게는 마코토가 올 수 있는 날로 바꾸자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마코토에게는 영화 편집 작업이 늦어져서 파티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코토도 파티에 올 수 있다. 모두와 함께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아오이가 찬성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표정이 어두웠다. 스키시마 부모님과 얘기해 봤는데 스키시마의 병 말기로 이행됐을 가능성이 있대. 그래서 이틀이나 사흘 사이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나는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아오이를 바라보았다. 한 달 가까이 잠들 가능성도 있나 봐. 눈을 뜨는 건 1월이 될지도 모른대. 그날 방과 후 나는 아오이와 함께 마코토가 있는 병동으로 향했다. 아오이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어서 병동 휴게실에 마코토의 부모님이 나와 계셨다. 부모님을 뵙기는 처음이었다. 마코토의 부모님은 아오이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전부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마코토의 거짓말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러고는 나에게 고개를 숙이셨다. 나는 바로 머리를 마주 숙이고 내 소개를 했다. 이어서 마코토의 현재 상태에 관해 상세히 물었다. 많지 않은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마코토의 병이 말기로 이행한 것은 틀림없는 듯 했다. 그 경우 아오이가 말한 대로 12월 안에는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마코토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는데 다만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마음 한구석에선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코토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웃는 인상이 마코토와 무척 닮았다. 항상 마코토를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깨어나면 또 슬며시 메시지라도 보내주면 좋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테니까. 마코토의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해오자 아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 날 파티에 관해선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 모두 스키시마와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괜찮다면 부원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메시지 카드를 받아둘게요.
서프라이즈로 건네주면 스키시마도 기뻐할지 모르니까요. 아오이의 제안에 마코토의 부모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아오이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그 계획을 들었다. 메시지 카드를 전해주면 마코토는 분명 기뻐할지도 모른다. 애초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각오도 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런 결말은 너무 슬펐다. 마코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필사적으로 고민해봤지만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 마코토를 만나러 아오이와 병실로 향했다. 마코토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예전 병실도 깨끗했지만 지금의 병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랐다.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에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마코토가 머무는 병동은 조금 특수한 곳인 듯 했다. 아오이가 말을 골라가며 설명해 주었는데 병이 나을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평온하게 지내기 위한 장소라고 했다. 그 말처럼 병동에는 평온한 고요함이 가득 차 있었다. 자세히 보니 휴게실에도 병실에도 텔레비전이 없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마코토가 깨어나 있을 때 여기서 내게 메시지를 보냈겠지. 그 스마트폰은 지금 침대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는데 아오이가 스마트폰을 냉큼 손으로 집어들었다. 넌 내게 빚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계속 잠자고 있는 마코토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영화 제작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춘추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찍은 사진이다. 마코토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사진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아오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잠금이 해제되었다. 아오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데 놀랐지만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내가 있었다. 이상한 모습을 한 내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마코토와 처음 데이트를 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커다란 코와 수염이 붙은 파티용 선글라스를 쓴 내가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마코토에게 찍어달라고 했던 그 사진이다. 굳이 이런 사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으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사진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는 평화로운 일상만이 있었다. 시한부인 생명도, 병도, 거짓말도, 사실도, 진실도.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평화로운 나날이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확실히 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 사진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이번 생활을 시작한 뒤 마코토가 새로 설정했겠지. 사진을 온전히 보려 한 것인지 화면에 표시된 앱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조금 이상했다.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적었다. 스키시마, 세상을 보고 싶지 않대. 내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아오이가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나는 아오이를 쳐다봤다.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니? 왜? 자신과는 이제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 세상 소식을 접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지 않을까? 스키시마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까. 아오이의 대답에 망연자실해지고 말았다. 마코토를 상처 입히는 세상을 용서할 수 없어서.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마코토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 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오이가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을 떨쳐내기라도 하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
에나와 이치카가 편집 작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도 그만 동아리실로 돌아갈까? 고교생 영화 콩쿠르에 작품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협력해준 스키시마를 볼 면목도 없고 말이지. 아오이는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밝게 만들려고 애썼다. 나도 그런 아오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코토의 부모님께 접수만 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찾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또 오겠다고 속으로 마코토에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와 고요한 복도를 걸어갔다. 아! 비행운이다. 아오이가 창밖으로 눈을 돌리더니 말했다. 나도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행운 한 줄기가 쓸쓸한 듯 걸려 있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광경을 바라본다. 이곳은 모든 소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실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음뿐 아니라 갖가지 정보도 차단되어 있다. 세상을 비추지 않고 아무도 이곳에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날짜 감각마저 없어질 듯. 날짜 감각? 순간 내 머릿속을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영감이나 직감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 생각을 붙잡으려고 멈춰섰다. 그러자 앞서 걷고 있던 아오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아오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나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다. 방금 나는 뭘 떠올린 걸까? 무엇이 사고를 헤집고 지나간 걸까? 번뜩인 그 발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생각을 붙잡아 거슬러 올라갔다. 영화를 만들 때 여러 번 경험한 감각이었다. 마코토,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이브, 마코토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앱, 세상에 정보가 없는 곳, 날짜 감각. 집중해서 사고의 연상을 따라가다 보니 뭔가가 하나로 이어졌다. 아! 그거다. 나는 내 직감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모두 협력해 준다면 마코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마코토가 깨어나는 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하면 안 되려나? 내가 중얼거리자 아오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심정은 괴로울 정도로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거듭했다. 이 발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놓치지 말아야 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온 의미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마코토가 있는 병동에는 텔레비전이 없어. 병실뿐만 아니라 휴게실에도 없었어. 그리고 마코토의 스마트폰에는 메시지 앱 이외의 다른 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지? 그야 그렇지. 내 말뜻을 헤아려 보려는 듯이 아오이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영화가 완성되려는 찰나에 내가 변경안을 내던 때의 분위기와 무척 비슷했다. 그리고 예전에 이치카가 영화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한 말 기억나? 메시지 앱에 송수신 날짜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다고 했던 거. 내 물음에 아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메시지 수신일은 스마트폰의 기본 날짜를 변경하면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마코토가 그날을 12월 24일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다. 나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궁리했다. 만약 마코토가 1월에 눈을 뜬다 해도 상관없다. 마코토가 믿으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거니까. 사실과 진실.
여기서도 그것이 얼굴을 내밀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몇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 앞뒤 말 맞추기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다음에 마코토가 의식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 날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니까. 내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아오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있잖아, 스바사. 그건 곧 반대하려나 싶었지만 아오이가 냉정하게 계획을 보완해 주었다. 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질문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일단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기로 하고 병원 안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정말 메시지 수신일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아오이의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갔다. 하나씩 해결될 때는 둘이서 눈을 마주보며 좋아했다. 다행히 마코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아오이가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 계획을 진행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논했다.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걸림돌이 아니라서 미리 대처하며 모두 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다. 병원에도 협력을 구해야 하고 에나와 이치카에게도 마코토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마코토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 둘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 각자 생각을 정리했다. 가능할 것 같아. 밤 9시경 아오이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오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아오이가 마코토의 부모님과 약속을 잡아 다음 날 저녁 마코토의 집에서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마코토의 부모님께는 차분히 잘 이야기한 것 같다. 아오이도 도와주었다. 설명이 다소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해해 주었다. 다만 망설이셨다.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단다. 마코토의 어머니가 웃어 보이면서 괴로운 듯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찬성이야. 우리 아들을 위한 일인걸? 거짓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마코토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 기꺼이 머리도 숙일 수 있단다. 하지만 말이다. 너희들은 무리할 필요 없어. 아무리 연기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아플 뿐이야. 그래도 나는 외람되다는 걸 잘 알면서도 거듭 부탁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보다 마코토였다. 자신보다 타인이다. 그걸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마코토였다. 지금까지 마코토가 해준 일들을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에나와 이치카도 그렇게 생각할 게 분명하다. 그런 마음을 전하자 마코토의 어머니는 테이블에 한 점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분명 병실에서 줄곧 잠들어 있는 마코토를 떠올리고 계신 거겠지. 마코토의 아버지는 계속 아무 말이 없으셨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 듯 했다. 마코토는 어릴 때 자주 아파서 좀처럼 친구가 생기지 않았지. 마침내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다. 언젠가 그런 마코토에게도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지금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여자친구가 있고 말이야. 마코토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걸 보니 정말로 고맙고 기쁘구나. 마코토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씩씩하고 천진난만한 점이 닮았다고.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여준 부분일 것이다. 내 눈앞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고 다정다감하며 사려 깊은 분이었다. 절대 누구든 무리하지 않는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지면
그 사람의 판단으로 계획을 중단해도 좋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마코토의 부모님은 내가 생각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동의해 주셨다. 한번 그렇게 결정하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다음 날은 2학기 종업식이었다. 에나와 이치카에게 아침 일찍 동아리실에서 보자고 연락했다. 이곳에서 아오이와 나는 마코토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병과 시한부 사실뿐 아니라 마코토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이해하고 우리의 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었다. 두 사람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종업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넷은 마코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이치카는 실제로 마코토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코토 오빠가 주인공이었어. 에나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마코토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코토는 나만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병을 숨긴 게 아니었다. 자신과 관련된 모두를 걱정했다. 당연히 그 테두리 안에는 에나와 이치카도 포함되어 있다. 두 사람에게 계획을 전한 다음 병원 측의 협력을 얻는 데는 마코토의 부모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힘이 되어 주었다. 애초에 마코토가 머무는 병동은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정신적인 면의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코토가 눈을 떴을 때 달력과 서류에서 실제 날짜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협력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가장 좋은 결말은 마코토가 크리스마스나 그 전날 깨어나는 것이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는 오후부터 마코토의 병실에 있었다. 마코토가 깨어나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그럴듯한 변명도 생각해 두었다. 마코토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뜨는 모습을 수없이 상상했다. 마코토는 당황하겠지만 나는 마코토의 거짓말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연락한 다음 마코토를 데리고 나가 함께 파티를 시작한다. 함께 웃기 위해서. 하지만 마코토는 깨어나지 않았다. 나를 보고 놀라는 일도 없었다. 이브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눈을 뜨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28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각오를 굳혔다. 마코토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마음대로 만져서 미안해. 사과하면서 스마트폰 본체의 날짜를 변경하고 자동 조정 기능을 해제했다. 12월 23일. 그 이후 마코토의 스마트폰 날짜를 12월 23일로 변경하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마코토가 눈을 떴을 때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실시할 때도 도왔다. 에나도 이치카도 협력했고 아오이 역시 투덜거리면서도 참여했다. 그 무렵에는 고교생 영화 콩쿠르에도 어떻게든 신작 출품을 끝내놓았다. 이번에는 나한테 맡겨줘. 겨울방학이 시작된 뒤로 아오이가 동아리실에 틀어박혀 작업을 해준 덕분이었다. 1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세상은 시끌벅적 들떠 있었다. 그 가운데 나는 마코토의 병실을 꾸준히 찾아갔다. 저녁이 되어 병실을 나설 때면 스마트폰의 날짜를 12월 24일로 변경했다. 마코토가 깨어날 날을 대비해 당일의 일정도 시뮬레이션했다. 마치 영화 대본처럼 구체화해서 아오이에게 보여줬다. 에나 이치카와도 의논해가며 계획을 짰다. 12월 31일 저녁에는 마코토의 병실에 들렀다가 넷이 함께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갔고 다음 날은 넷이서 새해 첫 참배를 하러 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코토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아직도 마코토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이윽고 새해 초 연휴가 지나가고
겨울방학도 끝났다. 마코토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는데 하루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1월도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로 들어섰다. 새로 촬영할 영화에 관해 고민해야 할 일도 많은데 머릿속은 온통 마코토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었다. 동아리실에 모여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책을 읽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지냈다. 마코토는 정말 깨어날까? 사례가 별로 없는 병이라 그 무엇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 쯤이었다. 마코토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나는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며 내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이 차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맑고 푸른 세계에 고요히 빛이 들이우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보랏빛이 감도는 푸른 하늘이 어느새 하얗게 바뀐다. 하루가 열린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취침 모드를 해제해둔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아오이가 보냈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아니었다. 마코토의 어머니였다. 마코토가 깨어났단다. 아주 짧은 문구였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말은 없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코토가 오늘이 12월 24일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동아리 부원들에게 마코토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다급히 알렸다. 회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다. 그때 마코토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다. 오늘 저녁 때 파티에 갈 수 있게 되었어. 한 달 가까이 마코토는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연락해왔다. 아니, 사실 그렇다. 마코토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만들었다. 나 역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고 서둘러 저녁 파티 준비를 시작했다. 부모님께는 미리 사정을 말씀드렸다. 평일이었지만 학교를 쉬고 애나의 집으로 갔다. 모두에게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해 두었다. 그런데 이치카마저 학교를 결석하고 파티 준비를 도왔다. 애나의 방을 예쁘게 장식하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요리도 만들었다. 병원에 있는 마코토 곁에는 부모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함께 해주었다. 오후에는 아오이도 병원으로 갔다. 가능한 한 마코토와 함께 있으면서 마코토가 진짜 날짜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코토가 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마코토의 아버지가 애나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동 중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음해 두었던 라디오 방송을 틀기로 했다. 자동차 이동 경로도 사전에 마코토의 아버지와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일루미네이션이 철거된 거리를 보고 마코토가 의심하지 않도록 번화가를 피했고 행여나 광고 같은 곳에 연도나 날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주의를 기울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아오이가 규칙적으로 연락해왔다. 드디어 마코토가 애나의 집에 도착했다. 긴장할 필요 없었다. 그저 즐기면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마침내 인터폰이 울리고 애나가 대답했다. 셋이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다. 저기 스바사 선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애나가 말을 걸었다. 왜 그래 애나? 마코토 선배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하던 그거 외쳐줘요. 그러면 우리는 무적이니까.
그거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다 겨우 그 의미를 이해했다. 알았어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그럼 자, 어디 해볼까? 슛!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동시에 폭죽을 터뜨리자 문을 연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는 마코토였다. 의식을 되찾은 마코토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믿고 있는 마코토가 그곳에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코토. 내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자 마코토가 몹시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나미. 반가운 미소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예전 뒤풀이 때처럼 시끌벅적하고 즐거웠다. 마코토만 오늘의 진짜 날짜를 모른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에나와 이치카는 진심으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믿는 듯 행동했고 마코토에게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말을 걸었다. 아마 마코토에게는 전학으로 인한 작별이 아쉬워서 일부러 더 떠드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두 사람과 달리 아오이는 좋은 의미에서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때때로 마코토에게 신랄한 말을 서슴없이 건넸다. 마코토는 피식 웃었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예전의 두 사람 그대로였다. 나 역시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코토를 대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는 신작 시사회와 뒤풀이를 겸했기에 고등학교 영화 콩쿠르에 출품한 영화도 함께 보았다. 영화 감상이 끝난 뒤에는 다 같이 소감을 나누고 개선해야 할 점도 논의했다. 새해 초에 낙선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마코토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뒤 이치카가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으면서 에나가 제안한 보드게임을 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여느 때처럼 에나가 아마자케를 가져왔다. 아오이는 주저주저 하다 결국은 마셨고 나중에는 이치카까지 가세해 세 사람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마코토와 나는 언젠가처럼 둘만의 세상에 남았다. 밖은 쌀쌀했지만 그날과 똑같이 마코토를 베란다로 이끌었다. 나란히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레 하나로 이어졌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이 흘러갔다. 즐거웠어 하고 말하면 이 시간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아마 둘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겠지. 그래서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연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며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죽는다는 건 어떤 걸까?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건 지금의 내게는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없게 되는 일이었다. 손을 잡아도 마주 꼭 잡아줄 수 없게 되는 일. 두 번 다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는 일.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일. 과거가 되는 일.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절대로 마코토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마코토가 뭔가를 눈치챌 수도 있는 말을 흘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라 전학으로 인한 작별을 안타까워하는 말로도 들렸다. 밤하늘을 바라보던 마코토가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잊어도 괜찮아. 쓸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코토가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미나미에게는 가능성이 많잖아. 앞으로도 분명 많은 사람을 만날 거고 많은 사람이 미나미의 영화를 볼 거야. 나는 그런 미나미의 미래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할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언제까지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코토를 바라보았다. 이거 작별 인사같이 되어버려서 미안. 대학생이 되면 또 함께 영화를 만들 텐데 말이야. 마코토는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살짝 흘리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실은 오늘 오지 못할 줄 알았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 일본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미나미. 마코토는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어 보였다. 한없이 맑았다. 자신의 생명을 단념하고 이 세상과 결별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지금의 내가 할 일은 응 이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었다. 외국에 나가더라도 아프지 말고 그렇게 마코토의 거짓말에 끝까지 맞춰주는 일이었다. 그것이 마코토의 세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내가 해야 할 연인을 위한. 미나미, 왜 그래? 더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건만 이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눈물은 제멋대로 나를 휘둘렀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눈동자에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다. 멈춰. 자기 생각만 하지 마. 우는 건 단지 나 자신을 편하게 하려는 행위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괜찮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제대로 말할 수 있어. 마코토의 소망을 존중해 줄 수 있어. 작별의 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울지 마. 울지 마, 미나미. 마코토를 사랑해. 사랑은 아직 내가 모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눈물과 함께 그 말이 밀려나왔다. 단지 말이라고 해도. 아니, 말이기에 더욱더 소리내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동안 살아온 내 짧은 인생에서 마코토에게 바칠 말은 사랑 외에는 찾을 수 없었기에 아무리 부끄러워도 유난스럽게 들려도 아끼지 말고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내 말을 듣고 마코토가 놀랐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다정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계속 말했다. 한심해도 더듬거리면서도 내 감정을 말로 건넸다.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밀고 나온 말이었다. 나는 아마 앞으로도 마코토 이상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마코토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진 사람이다. 자상하고 강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하다. 그늘이 있고 영화 주인공 같으며, 아니 정말로 영화 주인공이다.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리 말해도 영화로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마코토의 인생에 방해물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했다. 대학교도 무리해서 일본으로 돌아올 필요 없다. 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각자의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다. 마코토의 인생에 많은 기쁨과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고. 그것은 마코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코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나는 울면서도 미소를 띤 채 그런 말을 꺼냈다. 마코토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깊이 새기는 듯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중간에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연인의 눈물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코토는 몇 번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웃어 보였다. 나도 네가 소중하니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입술을 떨면서 그저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 미나미를 만나서 행복했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마코토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충동이 꿈틀거렸다. 그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이라는 대답만 들려주었다. 마코토가 바라는 엔딩은 바로 그곳에 있으니까.
나도 기도할게. 미나미의, 아니, 스바사의 인생에 많은 기쁨과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세상은 이곳뿐이었다. 보통 때라면 하지 못할 말도, 호칭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다. 드디어 이름으로 불러줬네. 계속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 그럼 앞으로는 마음속으로 나를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불러줘. 하지만 마코토는 너의 세계를 만들어도 좋아. 그것만은 잊지 말아줘.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빨리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 무리여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굳었던 표정을 풀고 마주 웃었다. 밤하늘 아래서 사귀기 시작한 장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나는 지금까지 마지막에 가서 영화 내용을 몇 번이고 변경해왔다. 이번에도 그랬다. 아오이의 시나리오에서 나와 마코토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는 설정이었다. 다만 무의식적인 생각이었을까? 그건 마코토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 같아서 나는 시나리오를 변경했다. 이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아오이를 비롯한 3명이 판단해 주겠지. 우리는 눈물을 닦고 실내로 돌아와 자고 있는 3사람을 깨우려 했다. 방 안에는 잠자는 숨소리가 아니라 억누르는 듯한 울음소리가 났다. 에나는 소파 등받이에 이치카는 2손에, 아오이는 쿠션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터져 나오는 오열을 눌러 참느라 저마다 등이 들썩이며 떨고 있었다. 이윽고 에나와 이치카가 일어나 마코토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외국에 가서도 잘 지내야 해. 선배를 잊지 않을게요. 한편 아오이는 우는 얼굴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다. 어째서 외국 같은 데로 전학을 가냐고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내 오랜 친구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느새 마코토가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마코토의 아버지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셨다. 우리는 모두 문 앞에서 마코토를 배웅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조수석에 올라탄 마코토가 차창을 내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녕, 이라고도. 안녕 마코토, 잘 지내. 바보. 금발 누나한테 걸려들지 말고. 선배 잘 지내요. 저마다 인사를 건네고 나서 마코토를 태운 차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네 얼굴 화장 지워져서 난리 났어. 아오이의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확실히 꼴이 말이 아니었다. 뭐 그래도 나보단 나아. 에나의 얼굴이 정말로 엉망이어서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이야기의 끝에는 환히 웃는 얼굴이 있었다. 마코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인 봄방학 때였다. 마코토의 어머니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괴로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든 것처럼 마코토는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한다. 경야에도 장례식에도 넷이 함께 갔다. 공식적으로 마코토는 전학을 간 걸로 되어 있기에 같은 학교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보건선생님이 참석해 마코토의 명복을 빌었다. 마코토의 부모님과는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사실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는 것, 아오이 외의 부원들도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마코토는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었을 때 웃는 얼굴로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살고 죽고 그렇게 해서 홀가분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마코토가 죽어서 다행이라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다만 마코토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지킨 채
세상을 떠나갔다면 그건 잘된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이 봄에 잃었다. 이런 세계에서도 앞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기를 빌었다. 봄방학이던 어느 날 나는 마코토와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에서 세상을 비추는 도구를 손에 들었다. 하늘을 비추었다. 푸르른 녹음을 비추었다. 흔들리는 나뭇잎에서 바람을 비추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비추었다. 그리고 빛을, 구름을, 대지를, 자연을 비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는 비출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참지 못하고 울고 말았다. 나는 마코토의 세계를 지켜줄 수 있었지만 나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것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언젠가 이 슬픔에도 익숙해지는 날이 올까? 하지만 지금만큼은 슬프고 분해서 마음껏 울고 싶다. 나는 흐릿해진 세상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찍은 것은 마코토가 없는, 그래도 맑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백의 경치였다.